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 누라이트 인사가 임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용산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권익위의 국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무지막지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것도 엄청난 현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제가 주말에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현안이 바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죠. 정말 가요에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정말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김승원 법사위 간사 민주당 국회의원 이분이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김영철 탄핵 청문회가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변희재가 굉장히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됐다, 이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막 기뻐했을 때부터 저는 좀 슬픈 예감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증인 채택에서도 문제가 있고 증인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로 덮을 수도 있고 또 언론이 안 다뤄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전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180석 야당의 대표로서 이럴 때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침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라든지 이전에 박근혜 탄핵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세력은 친문 세력,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중앙정부의 공직을 담당했던 세력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위법 수사라든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설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걸 공론화해주면 언론이 안 받을 수 없다. 180석 야당 대표가 태블릿 PC를 직접 들고 나와서 청문회 즈음에 공론화를 해준다면 아무리 조중동이나 언론이 태블릿 PC 조작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범으로서 이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은폐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윤석열 정부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걸 안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대로 최순실과 변희재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해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만 어제 강진구 기자가 참고인으로 가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반향이 없는 거죠. 강진구 기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진구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반향이 없고 언론에서도 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강진구 기자는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판결을 두 개를 소개를 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서는 승소를 했다.
본인인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구 기자의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강진구 기자 측이 승소를 했다는 것 하나를 얘기를 했고, 판결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장시호 PC와 관련된 판결문 해서 이제 장시호가 결국은 다 위증을 했다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변희재가 이제 소송했던 거, 그걸 이제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이 전혀 받아주질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가사가 정말 생각이 났고, 사실 좀 많이 저는 실망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라든지 이 탄핵 추진이라든지 이 하는 내용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또 1, 2년 이내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다 채워버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이제 비관적이죠, 전망이. 그러나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최소원과 변희재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청문회에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거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유불리를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문제, 유불리를 떠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나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기에서도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시간만 지나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있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에게 정권을 뺏기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동훈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우습게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홍준표보다도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결국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도 태블릿을 가지고 조기에 제대로 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시켜서 대권 도전을 좌절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원희룡이나 나경원 같이 정치판에서 몇십 년을 굴러먹은 사람들을 제치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조기에 낙마를 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을 칠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블릿 PC라는 카드가 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태블릿 PC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변희재, 최소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또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언론이 너무 악랄하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론이 또 이걸 받지 않고 또 단신으로 처리하고 청문회 무용론, 또 여야 공방에 불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해버리면 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차부리 PC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라고 결심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퇴진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기회가 향후 1, 2년 내에 다시 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청문회 기간 중에 아니면 청문회 기간 직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 PC를 들고 직접 나와서 조목조목 그
그 태블릿 PC에 대한 내용을 따지고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그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지만 매불쇼는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욱은 정말 대단한 방송인이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욱은 방송 천재가 아니라 그냥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욱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난 또 수요 난장판, 청문회 기간에 있는 수요 난장판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엘자 패턴, 지문,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딱딱 쟁점을 짚어서 편집을 했는데, 제가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불쇼 수요 난장판이 그동안 변희재가 그 여러 번 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10폭에서 태블릿 PC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말 핵심만 제대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한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떠먹여주는 수준으로 정말로 핵심을 정말로 제대로 요약을 해서 제대로 핵심을 파악을 해서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최욱은 천재다. 그리고 최욱은 천재임과 동시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권에 어떤 탄압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당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진실은 지켜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해냅니다. 지금 뭐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야권 지지 성향의 유튜브라든지 누가 이런 일을 해내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욱이 유일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최욱이 더 소중하고 최욱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욱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김승원 법사위 간사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싸웠던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세력에게 세력까지는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 청문회가 성공을 하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실패를 하든 간에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 아마 검찰이 김승원 의원에 대한 보복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시기를 조금 두고라도 끝까지 가서 김승원을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검찰의 생리고, 그 정치검찰의 생리고, 그동안 정치검찰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송영길을 비롯해서 모든 정적들을 그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사적으로 처리를 해서 제거해 왔기 때문에 김승원도 위험 요소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을 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김승원 같이 검찰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끝까지 보복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 검찰 정권에 대항하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승원 의원에 대한 보복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번 청문회가 뭐 실패가 됐다, 성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을 하고, 검찰이 또 어떤 수사를 가지고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을 해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아무튼 김승원에 대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한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규정을 가지고 계속 김승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승원 의원처럼 진실을 들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밝혀서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도 쳐주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끝까지 잊지 않고 성원하도록 해야 될 것이 또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일단은 성공하지 못했다, 슬픈 예감이 틀림이 없었다 라는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설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 해결이 된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정면으로 한번 나서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을 방송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욱과 김승원과 같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 일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고, 혹시 보복을 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문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거는 검찰의 보복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끝까지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지지를 해 주어야 김승원이나 최욱과 같은 사람, 변희재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나무당 송영길, 변희재, 그리고 김승원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